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네, 이렇게 좋은 학회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환자들은 오시면 거의 바이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조금 나누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를 갖고 있는 큰 면역기관이에요. 장은 이제 영양분의 소화 흡수만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음식과 함께 소화관으로 들어온 그 유해균과 독소를 장에 분포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을 갖고 있어야 할 장벽이 리키것이라는 거니까 원래 리키하다 그러면 누수잖아요. 파이프랑 파이프 사이가 누수가 되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새게 되죠. 그래서 타이트한 정션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염증이나 독소나 또 일부 음식들이 여기서 장벽에서 걸러지지 않고 면역적인 것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한테 독소로 작용하고 또 염증도 계속 일으키고 누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되고 그러면서 만성염증으로 가고 오토이뮨 디지즈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위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벽의 또 다른 기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화 흡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철분 고기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빈혈인 경우 흡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벽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 말뉴트레이션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뭐 가스가 자주 차고 이런 환자들만 장소증으로 오는가 의심해서 오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상당수가 피부 환자예요. 선생님 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고 잘 물어보면 소화도 안 되는데 가스가 계속 차고 저는 밥만 먹으면 이렇게 블로팅이라고 하잖아요. 윗배부터 아랫배까지가 계속 꽉 차 있어서 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증표를 이렇게 보실 때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볼 때 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 그리고 이제 IBD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크론병이나 이런 생각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를 CC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간과 뇌와 장은 세 가지는 떼놓을 수 없는 기관인데 해독과 면역을 같이 잡고 면역 클리닉에선 두 가지를 꼭 같이 영역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염증이 자주 생겨요도 정말 많아요. 구내염, 질염, 방광염 그 다음에 뭐 한 번 상처가 나면은 안 없어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생리 전에 그 PMS라고 해서 그 시기에 턱 부분이나 이런 데 확 농포들이 올라다 내려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서 평소에도 계속 반복적인 농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심지어 그게 이제 두피까지 가면 두피 지루가 돼서 두피도 계속 빨갛게 됐다 안 됐다 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게 같이 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떻게 진단할 거냐. 첫 번째 수호기 검사는 150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바로 나오니까 환자한테 진료실에서 내가 검사해보고 바로 환자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설탕과 탄수화물은 대장이 도달되기 전에 미리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혐기성 혈기능에서 수소가 발생되는 그 수소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설사를 해요. 변비랑 설사 반복해요. 그럼 이제 혼합성 IBS 가능성이 높죠.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묽은 변을 안 본 적이 없어요. 밥 먹으면 거의 뭐 하루 안에 묽은 변이 봐요. 뭐 이렇게 되는 IBS 환자들 되게 많고 생각보다 IBS가 별로 중요한 질병으로 인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뭐 티로파 같은 거 좀 주시고 루프민 같은 거 좀 주시고 환자 또 왔네 약간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든 걸 갖고 있거든요. 힘든 마음을 이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고 그럼 이런 검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 검진으로 저희도 다 검진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요. 1번으로 제가 이거 일부러 넣어드렸는데 PPT에 분변을 통해 위장관 염증을 직접적인 수치로 반영. 사실은 칼프로텍틴은 크론병의 활성도를 검사하는 검사로 소화기내과에서 가장 1번으로 사용되는 검사예요. 칼프로텍틴 유용성을 생각하면 1번인데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100이면 100, 20이면 20, 16이면 16 이렇게 숫자로 이제 장의 염증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환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전후 바이바를 다 하고 나면 요 칼프로텍틴 분변 검사 재검을 해서 환자한테 또 원래 120이었는데 지금 37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호전되는 부분이 있다. 묽은 변을 3번씩 봤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다.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환자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칼프로텍틴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나는 이것저것 분변도 받기 싫고 호흡도 불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메인으로 해요.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기본검사 하시면서 유기산 대사검사에 장내세균 패널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너지 패널, 신경전달물질 패널,
패널이 있잖아요. 간해독이랑. 이제 그거 말고 장내세균 패널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힘들고 검사 여러 개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유기산을 메인으로 검사를 하셔서 장내세균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5R은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하실 때 음식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노르믹스 이용할 수 있는데 노르믹스가 사실 95%가 장에서만 대사되는 거고 한 2주에서 4주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로 소화기능 정상화해서 소화효소 이용할 수 있고 유익균 보충은 아까 변 검사에서 어떤 균이 부족하고 어떤 균이 많은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균주의 다양성과 숫자를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생균으로 냉장 보관하는 생균으로 해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장 점막 재생 단계에서는 저는 글루타민을 좀 쓰고 있어요. 환자들이 이제 확실히 쓰면서 자기가 호전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환자가 원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